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스입니다. 예, 오늘 좀 참담한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이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0.8% 정도 마감을 잘 했는데 유독 수급이 많이 없는 코스닥 시장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 없는 하락이 전반적으로 나왔고요. 장중에 1350개가 넘어가는 하락 종목 수가 나왔습니다. 마감은 뭐 1250개 정도 되는데 뭐 거의 웬만한 종목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마이너스 한 5% 이상 큰 급락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문제, 트럼프가 지난 TV 토론 이후에 좀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트럼프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따가 트럼프 시절에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투세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달 말쯤에 세제 개편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야당의 의견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는 밝히고 있진 않지만 상속세 부분하고 금투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를 먼저 볼 건데요. 트럼프 재집권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의 국채금 10년물이 장중에 4.5까지 올라갔고 엄청나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없어지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가장 크게 발작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많이 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즌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많이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올려요. 관세를 올려서 법인의 세금을 낮춰주고 또 소득세를 낮춰주고 그 재원을 바로 관세로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바이든의 정책은 법인세를 올려서 이후 재원으로 환경 쪽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IRA, IRA를 이제 그 대부분 법인세로 걷어가지고 여기서 일부러 이제 IRA를 준 건데, 만약에 법인세를 인하시키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이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친환경 관련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입니다. 물론 2차 전지도 포함되겠지만 뭐 풍력,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IRA 법안을 없애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지만 돈을 지원을 끊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무섭습니다. 4년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앞뒤를 안 가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과거 추세를 한번 볼게요. 요때 이제 2017년 1월부터 여기 20년 이제 요때 정권 이양을 했으니까 21년 초까지 볼게요. 초기 1년은 올라갑니다. 초기 1년은 정책을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1년은 의외로 트럼프가 됐는데도 주식이 올라가네? 뭐 이래서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관세를 폭탄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요게 이제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예 끝판왕이었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부터 나몰라라 한 거죠, 이제. 그다음에 요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요때부터 금리 인하를 또 시작해요. 예, 금리 인하를. 아니,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예.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금리 인상할 때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요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된 건데 다시 트럼프가 온 거예요. 또 돈 엄청나게 푼단 말이에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요게 가장 큰 문제인데 또 집권 초기 1년은 괜찮을 거냐?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거냐? 요즘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연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재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뭔가 정책을 하는데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눈치를 좀 보니까 나를 뽑아서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 이게 한 1년 걸려요. 1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권하고 1년 정도는 좀 만만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변동폭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그 전부터 그래요. 그 전부터. 코스피랑은 틀립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의 완만호층이 있었다면 코스닥은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정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건데 돈 풀어가지고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초기 1년 동안 초반에 조금 어렵다가 후반에는 좀 이렇게 슈팅도 나오고 해서 좀 좋아지나? 라고 했는데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대비. 그래서 상당히 암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완전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뭐 아무거나 사도 돈 버는 시기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다 녹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의 악동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 4년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눈치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트럼프 집권 시기의 나스닥을 보면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죠. 이럴 때 중국하고 관세 무역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조금 조정받은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살짝 조정받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제 법인세 인하 나온 겁니다. 법인세 인하해주고 이러면서 미국 증시만 올라요. 미국 증시만 계속 코로나 터지고도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은 큰 리스크 없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하고 워낙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잠깐 반짝하고 나서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하는 이렇게 뭔가 큰 변동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뭔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좀 어려워진다. 다만 1년 정도는 약간 눈치 보기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2% 하락. 이게 지금 어제만 해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 좀 반등 좀 나오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래프가 망가졌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가뜩이나 121선 밑에 있어가지고 반등을 좀 빨리 해줘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큰 음봉이 나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빨리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급락을 해가지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기관 애들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특히 사모펀드 투신 중심으로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개인들만 또 매수하는 또 이런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이 매도 안 했어요. 선물 시장만 일단 1조에서 지금 7천억대로 줄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약간 불안하면 외국인은 먼저 선물을 먼저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바로 팔 수가 없으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요.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하면 현물도 팝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위험이 짧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다시 풀어서 매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방어를 한 거죠. 해지라고 하는데 방어를 한 거고, 우리나라 증시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 2%, 일본은 얄밉게 1% 올랐어요. 그죠? 항생도 뭐 약보합. 우리나라만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만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은 뭐 멀쩡합니까? 홍콩은, 대만은, 이럴 거 아닙니까? 다 영향 받거든요. 아시아권 동반에서 빠졌어요. 과거에도 보면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졌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대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내용이. 삼성전자 외국인들 오늘도 약간 1,800억 정도 순매수했고,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 어떤 정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돈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팔겠죠. 근데도 삼성전자는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더러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런 와중에도 보면 화장품주는 좀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많이 샀죠? 기관들은 뭐 우리 사모펀드 투신애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 요거를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보시면 요것들이 이제 화장품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 시즌, 어닝 시즌 됐잖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그 화장품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섹터의 실적이 과거 중국처럼 단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발표되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눌러준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섹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LG생활건강은 바닥권에서 정말 좋은 자리네요. 그죠? 바닥권이라 큰 리스크가 없고,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하고 아모레지인데 워낙 여기는 중국 비중이 높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 비중보다는 북미, 미국 쪽에 이제 되는 것들이 좋은데, 한국 콜마,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아마존하고 뭐 협업한다 라고 올랐다가 밀렸는데, 역시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갖고 있고요.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VT도 외국인이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18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최근에 좀 조정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 이제 긁어 먹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토니모리 조정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정 받을 때 실적이 나올 거예요. 이 대장주가 실리콘2 아닙니까? 실리콘2도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같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마이너스 10% 갔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꼬리 달고. 이런 거 보면 아직 화장품 섹터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잉글루드랩, 마녀공장, 코리아나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는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라 빼고, 현진뷰티, 그 다음에 CNC센터는 뭐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장품 섹터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눌리면 사야 돼요. 눌리면 사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보니까 이런 거죠. 코스닥을 이제 하반기에는 시장을 했고, 한번 크게 눌렀다가 개인들이 다 떨리면 그 다음에 여기 매수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아요. 왜냐면 이유가, 빠질 만한 이유가 그렇게 딱히 없는데 막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못 사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반등만 나오면 다 판단 말이에요. 헐값 해주고 본전만 와도 팔아요. 그냥 요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반기 들어서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겁을 이빠이 줍니다.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개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본전이라든가 낙폭을 좀 줄이면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다 털리거든요. 요거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물론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유 없는 하락, 오늘 보면 말도 안 되게 답답하게 빠져가지고 좀 흔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목적은 흔들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언진 시즌 나올 때 봐라 실적 많이 나왔다,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좀 이상했어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제가 뭔가 양봉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르노자동차하고 요게 이제 금액은 안 나왔죠. 금액 공시는 2030년에 나오는데 계약하고 있는 이제 기가와트시가 39 기가와트시라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약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조 원 정도를 공급 계약을 2025년 11월부터 30년까지 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그 유럽 시장은 중국 시장에 LFP가 거의 독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도 LF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셀투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셀투팩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셀투팩 솔루션으로 LFP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유럽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진출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셔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거를 LG가 들어갔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LFP 배터리로. LFP 배터리는 거의 중국이 좀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이렇게 셀투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MCM이 아니라 LFP로 수주를 따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통 여기 나오네요, 설명이. 보통 이제 셀,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 단위가 셀이에요. 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양극재하고 저 리튬하고 해갖고 만들면 셀이 되잖아요. 셀을 이제 한 20개에서 30개 이상 모아놓으면 이 모듈이 됩니다. 모듈. 이렇게 조금씩 계속 모아갖고 모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듈을 또 이제 몇 개 모으면 팩이 됩니다. 팩. 그래서 보통 셀이 돼 있고, 셀을 한 2, 30개 모으면 모듈이라고 그러고, 모듈을 합치면 팩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요 팩이 됩니다. 팩. 팩 형태가 돼가지고 여기 넓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보셨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바퀴 달리고 요 팩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중간에 이 모듈을 없애고 바로 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셀투팩, 셀투팩이라는 이제 모듈 기술인데, 아무튼 모듈이 없어지고 바로 셀에서 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2, 30개 묶은 거를 모듈 단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팩 형태로 전기차에 탑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모듈을 제외한 기술, 바로 들어갔다는 거야. 셀에서 바로 팩. 그러니까 이 모듈도 여기 중간중간에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모듈을 묶으려면 이 공간만큼 없애고 배터리를 더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겠죠. 요거 효과를 노리는 거죠. LFP가 밀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갔느냐? 파우치형으로 갔습니다. 파우치. 아시죠? 각형, 원통형. 이렇게 그림 잘 안 그려지네. 파우치형 이렇게 기계에다가 여기다 알루미늄 박을 씌워요. 알루미늄 포장지를 씌우는 거죠. 우리 그 라면 봉지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 봉지. 이렇게 포장지로 만들어서 무게가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케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각형하고 원통형은. 근데 요거는 그 케이스가 없어요. 케이스가 없고 그냥 그냥 제품에다가 셀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씌운 겁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요게 이제 파우치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를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만들고, 요게 모듈입니다. 모듈.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요 안에 집어넣고 여기 모아요. 이렇게 몇 개를. 요 중간중간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요거를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셀투팩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길게 파우치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셀투팩인 건데,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밀도가 올라가면서 아무리 LFP여도 좀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밀도가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중국 애들이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LG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첫 계약을 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장재 만드는 회사가 좀 수혜를 받겠죠. 알루미늄 포장재 요거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받는데, 요게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의 율천화학이 과거에 이제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거를 LG가 지원해 줬어요. 야, 일본 거를 네가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파우치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LG하고 그 GM하고 합작사 LTM 셀지가 있는데 거기 1조 5천억 정도 공급을 계약을 맺었어요 벌써. 예. 그래서 작년부터 28년까지 6년 동안 6년 동안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율촌학이 올라간 거예요. 오늘 5.8% 정도 올랐는데 율촌학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타점 맞추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 LG가 첫 배터리를 이제 유럽을 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율촌학이 작년에 그 공장을 또 증설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빚을 많이 내가지고 어렵긴 한데 요즘 2차전지 섹터들이 다 그렇잖아요. 향후에 이제 위에서 빚을 내서 어렵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이런 것들이 율촌학의 수주 모멘텀이 되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학이 일단 LG 이번에 수주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율촌학의 알루미늄 박을 이제 그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사마알루미늄인데 사마알루미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 물론 사마알루미늄은 이제 여러 군데를 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율촌학의 변화가 있을지 만약에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으면 율촌학이 의외로 좀 괜찮았을 텐데 워낙 시장이 안 좋아갖고 못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셔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갤럭시 링 기사가 나왔는데 갤럭시 링이 이제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관련주가 인터플렉스라고 말씀드렸죠. 인터플렉스. 근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진 거예요. 26억 팔고 기관 3억 팔았는데 개인만 사고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때리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이제 10일 날에 뭐 코골이도 잡아주고 뭐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나오면 살려고요. 아무튼 절대반지 갤럭시 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뭐 이슈는 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시장 보셨으면 좀 황당할 정도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뭐 회사의 뭐 가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급 논리로 프로그램으로 빠지고 할 사람은 이제 위축되니까 못 사고 저점에서 대놓으니까 사기는 사는데 빠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매 요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게 이제 풀려야 됩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든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게 순매수 전환이 되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텐데 현재 나스닥은 0.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엄청나게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 시장이 떨어져도 내일은 마이너스가 나와도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리 선 반영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 떴는데 나스닥 빠졌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미가캔바이오 오늘 좀 주식을 좀 팔았어요. 수통방에서 조금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한 3종목 이상 다 정리했습니다. 일단 현금 마련해 놓으면 또 안정되면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했고 코스맥스는 홀딩이죠. 이거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니까요. 그거 확인하고 매도도 됩니다.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은 매도를 했고요. 소통방에서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그게 이제 IRA 그 법원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이제 한 1조 정도 들어와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적 장세가 곧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반등이 안 나와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있고 실적을 찍어줘야 올라가는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을 찍어줘야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 장기 전망은 좋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 관련되어 오는데 또 트럼프가 또 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확정이니까 그것까지 뭐 거부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환경 쪽, 친환경 쪽에 좀 데미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양 냉동김밥 이런 거는
그냥 이벤트죠. 저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우양을 제가 옛날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케이푸드 가고 김밥, 운동김밥 우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월 있다가 막 터지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실적을 따지면 없는데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좀 수익이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실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김밥 팔아가지고 아시잖아요. 김밥 팔아가지고 뭔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성한 거죠. 예. 아무튼 그 당시에 분위기로 확 올라갔다가 예, 그런 거는 딱 분위기에 맞게끔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무정부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원은 아닌데 공정하네요. 예. 그렇죠. 공정합니다. 항상 저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예. 남들은 2차 전지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2차 전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자기 근간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안 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근데 뭐 2차 전지 때문에 뭐 돈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쁘다고 하면 근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라. 뭔 소리냐? 2025년, 26년 되면 다 올라갈 건데. 어제도 보니까 뭐 포스코 740만 원 목표가 써놨던데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3년만 있으면 뭐 700만 원 간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연말에는 계좌가 좀 그렇죠. 계좌가 좋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우리는 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어려우면은 좀 비중 줄였다가 또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도 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사고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고 뭐 금투세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좀 현금 갖고 있다가 사고 또 분위기 또 좀 많이 먹으면 수익 내고 나오고 그런 거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대응의 영역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주식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서 돈 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죠. 이거는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려고. 그래서 돈 벌 것 같으면은 누가 돈 해서 잃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안 그래요. 미국 시장 S&P 사놓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자, 미국의 S&P 월봉입니다. 야, 이거 뭐 아무 때나 이게 IMF가 오고 뭐가 오든 간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것도 몇십 년간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물렸어도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타기에서 올라가고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아무 때나 사서 물려놔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요게 S&P예요. 미국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안 그러죠. 여기서 물리면은 상폐되잖아요. 여기 때 상폐돼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시는 못 올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순환변화도로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또 다른 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S&P로 해서 미국 증시에서 뭐 대가다 어떤다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야 뭐 원래 정책상 무조건 모든 대통령이 주식을 올리겠잖아요. 주식을 안 올리면 대통령 못 해먹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 올려놔야 돼요. 왜냐면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주식이나 이런 펀드에 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뽑아줘요. 주식시장에서 올려놔야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맨날 올라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거는 저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갖고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다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자기 죽으면은 90%는 무조건 S&P 500에 박아놓고 나머지는 국채 10% 사느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포스코 사가지고 손절배 치고 나갔어요. 장기 투자한다면서요. 20, 30년. 20, 30년 갖고 있어야지. 그죠?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포스코 들어와서 손절배 치고 나갔다니까요. 괜히 흥분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그걸 맞춰야 되는 건지, 어떤 거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건지,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지, 그냥 마음 편하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좋죠. 올라가면. 근데 그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봐야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그럼 뭐하러 여기 매매합니까? 차라리 이때 매매해가지고 다른 거 매매해가지고 먹는 게 낫지. 그쵸? 요거 기다리는 기회는 5년인데 5년 기다려갖고 됩니까? 삼성전자 사가지고 8만전자 사신 분들 이제 본전 왔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우리나라 증시는 귀찮아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예, 미국 증시처럼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미국 시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미국 시장 해야 됩니다. 애플 같은 거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또 법인세 인하 해가지고 예, 뭐 MS,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 올라갈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는. 예, 그래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트럼프 정도 되면은 제가 또 사드릴게요. 우리나라 ETF 있거든요. ETF로 좀 사드릴게요. S&P 관련된 ETF가 있으니까 그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거기다 좀 박아놓고 나머지 갖고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우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옛날 그 트럼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매매 못했는데 지금은 많아요. S&P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꼭 미국 증시 밤늦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냥 예, ETF로 사면 되니까 ETF를 좀 예, 매수를 어느 정도 장기 투자로 하는 방법도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눈에 보여요. 이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마존 이런 것들. 왜냐면 법인세 깎아준다니까요. 무조건 깎아줍니다. 예. 그래 무조건 올라가요. 거기는 이익이 늘어나는데 깎아주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장문에 지금 제가 여기 마감 시황을 썼는데, 예, 이렇게 하나 억울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써놨습니다. 아무튼 뭐,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예, 뭐,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하려면 대응을 해야 된다. 소통방에는 이렇게, 예, 제가 느낀 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냥 소통방에서 심심하면 이렇게 읽어만 보셔도, 아, 내용이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것만 해도 뭐 주식시장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면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예, 2657-8694로 예, 신청하겠다.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소통방은 예, 이렇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예, 또 사칭을 또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꼭 이렇게 주필승을 이렇게 투자연구소라고 하고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제가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월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예,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칭 세력들을 당하지 마시고 무료방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세요. 예, 무료방 없습니다. 카카오톡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하면 예, 여러분들이 예, 뭐 주필성이 뭐 직접 운영하는 방이다. 그래서 월 뭐 500만 원 내라, 월 300만 원 내라, 막 1000만 원 내라.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3천만 원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실제로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용해서. 그래서 많이 이제 뭐 손해보고 또 투자한 금액으로 뭐 매덕 말렸다는 분도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튼 예, 지금 장이 어렵고 시장이 어렵고 이럴 때는 또 젊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좀 예, 당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픈하고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예, 우리나라 증시는 늘 변동성과의 싸움입니다. 예,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외국인 팔아가지고 빠지고 뭐 기분 좋다고 올라가고 요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 변동성이 생긴다. 이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죠? 예, 그러니까 즐기고 아 얘네들이 무슨 걸로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실적 시즌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올라올 때는 제일 먼저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는 동남아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 좀 체력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지금 딴 데 가서 엄한 짓 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연기금도 좀 매수해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조금 좌지우지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 매매 동향을 꾸준히 봐야 되고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엔화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예, 눌림목 주고 또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